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인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해설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칠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 뒤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악용한 자들과 세월호 참사인데 국민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취한 자들, 정치적 이익을 취한 자들, 박근혜 대통령님은 참 잊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을 오늘 방송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님의 회고록은 중앙일보 여기 주소로 가시면 되고요. 10월 26일자로 교육 여기 나도 흥분했다, 여기 교육부 장관 오해를 해서 이제 해임하게 된 얘기, 그 얘기의 이제 끝부분, 안한 부분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었죠. 저기 조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있었죠. 예, 서남수 장관이, 서남수 장관하고 여기 이제 전라남도 지사 박준영이가 있는데, 자꾸 라면을 먹자고 이 박준영이가 이제 얘기했죠. 민주당 소속이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남수 장관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자꾸만 했는데 너무나 자꾸 여러 번 거절을 하기가 미안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심성이 착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미안해서 먹게 된 건데, 그때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박준영 앞에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라면이 있고, 서남수 장관 앞에도 라면이 있고, 라면이 있는데 여기 서남수 장관 부분만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만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황제 라면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의적인 선동을 했죠. 이 세월호는 저 놈들이 고의적으로 만든 사건이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저놈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끔 모든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나와요. 저는 그걸 악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여지껏 봤지만. 이 사진이죠. 서남수 장관이 라면을 먹는 사진. 라면 정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럼 여기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다 굶었어요? 라면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더럽게, 솔직히 말해서, 랄지 했었죠. 그 여기 서남수 장관 바로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끝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라면이 요만큼 있는 거, 끄트머리. 그 여기에 박준영 민주당 소속의 전라남도 지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거는 빼고, 여기 물도 여기 하나가 이제 서남수 장관 물이고, 요 맞은편에 있는 물은 민주당 박준영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먹는데, 사진을 요 따위로 딱 찍어가지고 황제라면 먹었다. 민주당 놈들이 아주 사악한 놈들입니다. 아주 사악한 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기획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타격을 주어서, 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보면 다 민주당과 관련돼 있잖아요. 1980년 5.18도 김대중, 세월호는 문재인, 박원순, 이런 애들이랑 연결돼 있고, 또 사기 탄핵도 다 그 문재인, 민주당, 또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은 다 좌파 민주당이 연루가 돼 있고 항상 걔네들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더라. 뭐 광우병 난동도 그렇고 촛불 난동도 그렇고 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민주당과 관련돼 있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폭동 난동, 아주 마귀 새끼들이죠. 자, 오늘은 그럼 그 뒤부터 참사 사과하면서 눈물이 났다. 희생자와 의인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희생자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그런 사과와 눈물 이렇게 흘리신 거죠. 그때 얼굴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칼자국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요거는 오세훈 선거 도와주다가 이렇게 당하신 거죠. 커터 칼로 이거 조금만 잘못됐으면은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 신경이 옆에 어금니 쪽이죠. 어금니 쪽 신경이 이 뇌와 연관되는 신경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금니, 저는 사랑니 같은 거 아프면은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프면은 직방으로. 그게 이제 이 신경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사랑니 쪽으로 해가지고 뇌로 신경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아프면은 그 고기만 아픈 게 아니라 막 뇌를 아주 저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경이 지나가고 이게 뇌랑 연결되는 신경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였는데, 천만다행, 정말 천만다행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선거를 도와줬는데 오세훈은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 때리고 사기 탄핵에 동조했죠. 대한민국 정치하는 남자놈들을 저는 다 쓰레기로 봅니다. 한 새끼도 괜찮은 새끼들이 없어요. 다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사과를 하신 게 2014년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일어난 게 4월 16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3일 뒤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5월 19일 날 사과하시고 5월 22일 날 그 김장수 안보실장 엄청 무능한, 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능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능했다. 뭔가 이상한 손을 탔다. 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전라도 광주 출신의 김장수.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서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의 김장수가 얼마나 어이없고 무능한 짓을 7시간 동안 계속했는지 우리는 이미 회고록에서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편이다. 잘 흘리지 않는 편인데 이날은 사과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눈물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있죠.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남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얼마 전에 뭐 기자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는 이준석이가 본인이 아파서죠. 본인의 목적이 뭔가가 있는데 달성이 안 돼서 자기의 이익이 뭔가 뒤틀려질 것 같아서 그 손해를 뭔가 볼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제가 잘 인용하는 걸로 어떤 소녀가 한겨울에 밤에 호롱불을 들고 옛날에 골목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집 앞 모퉁이를 딱 돌자마자 차가운 땅바닥 위에서 퍼덕이는 참새 한 마리를 보았다. 그 참새가 날개가 꺾여가지고 그 차가운 그 땅바닥 위에서 퍼덕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소녀는 호롱불의 그 불꽃을 새에게 이렇게 비춰주면서 새를 손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호롱불로 갖다 대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불쌍한 참새를 보면서 소녀가 눈물을 흘린다. 참새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라고 제가 늘 인용을 하는데요. 눈물은 그런 눈물입니다. 눈물은 부모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는 대개 자식이 어떤 아픔을 겪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글쎄요, 그 경우가 더 적겠죠.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더 많겠죠. 부모가 아플 때 눈물을 흘리는 자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부모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과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대방들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던 의인들에 대한 대목을 언급할 때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죽은 거죠. 자기가 죽음에 놓이면서도 애들 하나를 더 살리겠다고 한 걸 보면서 아이들 그 훌륭한 정신을 보고도 눈물이 나지만은 그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도 누군가의 또 가족의 일원이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이 나신 거죠. 웬만하면 살신성인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될 때 박수 칠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런 건. 박근혜 대통령님은 참 남의 형편을 살피면서 남이 좀 힘들게 돼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연민의 정이 참 많으신 분인 거죠. 눈물을 많이 흘렸다. 최혜정 교사와 김기용, 박지영, 양대용, 정현선 씨 등 선생님 한 분과 세월호 승무원들,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 등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구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정말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최혜정 교사.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분들이 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애들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기억할 때 이들도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나 민주당, 박영선, 박원순 등등 그때 걔네들 보면은 이런 영웅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사람들,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한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문재인은 언급을 안 한다. 이 새끼들은 마귀 새끼들이 돼가지고 좋은 거는 얘기 안 해. 천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왜 이런 사람들은 얘기 안 하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씩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짚잖아요. 천사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 거고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이는 거죠. 죽음의 저승사자 새끼들은 죽은 시체만 끌어안고 별짓을 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이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세상이 다 부처로 보여요.
여러분들 옛날 그거 기억하시죠? 이성계가 무학대사랑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 무학대사한테 이성계가 얘기합니다. 무학대사, 내가 볼 때는 무학대사는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하하하, 그렇습니까? 제 눈에는 이성계 그때 왕인가요? 예, 임금님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성계가 좋다고 깔깔깔깔 됐죠. 자기가 부처님 같다고. 그러면서 좀 이따 무학대사가 말하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러니까 이성계가 똥 씹은 얼굴이 됐더라. 이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인지, 남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아이들을 살리려다 죽은 사람들,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한다. 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꼭 기억하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천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재인 이놈,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에 있는 놈들은 하나같이 이 새끼들은 사탄 마귀니까 죽은 시체밖에 눈에 들어오질 않죠. 죽은 시체가 중요하지,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문재인 입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예, 사탄 마귀 눈에는 죽은 시체만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천사 같은 분들은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최혜정 교사, 김기용, 박지영, 양대영, 정현선 씨,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늘 기리는 게 돼야지. 맨날 죽은 시체 끌어안고 시체팔이나 하고 진실을 구한다는 동 햇소리나 하면서 국민 세금 다 쓰고는 진실 하나도 못 구하는 그 시체팔이 새끼들, 참 나쁜 놈들입니다. 사탄 마귀 새끼들이에요. 2014년 6월 4일 세월호 터지고 한 2달 조금 안 돼서 벌어진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 세월호 터진 지 2달도 안 돼서 선거 치르다 보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새누리당이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 새누리당이 창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8곳,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야당이 9곳, 기초단체장은 여당이 117곳을 가져와 민주당 80석보다 많았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심이 통한 거죠. 진정성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보는 눈, 천사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떨 때는 참 싸가지도 없고 수준도 낮고 바보 머저리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천사 같은 말을 착 할 때는 이게 가슴속에 또 들어가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속에.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신기한 데가 있어요. 그게 세월호 터지고 민주당하고 막 세월호 촛불 켜가지고 언론에서 그 난리굿을 쳤지 않습니까? 온통 박근혜 대통령님 잘못했다 그러고 세월호 7시간에 뭐 했냐는 둥, 어쩌고 저쩌고 왜 세월호 당일날 올림머리를 했냐는 둥, 그냥 상체기를 낼 정도로 엄청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서 평상시에 어떨 때는 머저리 같던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박 대통령님이 천사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알아.
그 마음이 오래 가질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알 때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이거 신기하게 압니다. 이게 알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박근혜 대통령님 새누리당이 다 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겼어. 전부 이겼어. 문재인이가 깽판 치고 난리친 그 언론이 선동한 세월호, 거기에 국민들이 휩쓸리지 않았다. 언론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거죠. 민주당 시체팔이하는 민주당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심판을 내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천사였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 사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세월호를 그 참사를 해결하려고 참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성공한 선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질 줄 알았는데 안 졌거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승리해서, 특히 인천은 경기도하고 인천에 그 안산고 있었잖아요. 안산 단원고가, 세월호 고등학교가.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님 쪽으로 표를 줬다. 민주당 선동을 안 먹혔다. 민주당 저 새끼들 나쁘다. 이 경기도하고 인천 쪽은 특히 민주당 표밭이잖아요. 특히 인천은 이거 다 민주당이에요. 웬만하면은 다 그냥 민주당 그 호남 향후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오히려 지지한 거죠. 민주당 시체팔이하는 거 국민들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저게. 그럼 여기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를 한 거예요. 한 건데 나중에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세월호 7시간으로 밤샘 그 자만재우기 고문하고 막 이랬죠.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여전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선거에 대해 언급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잘 치른 것은 그래도 국민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을 평가해주고 진정성,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게 철학이죠. 진정성, 신뢰와 진정성, 이거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해 주신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상시에는 뭐 선동에 잘 먹히고 멍청한 것 같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때때로 보면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가 진정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정말 국민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이거를 국민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윤창중 같은 사람은 조원진의 우공당 같은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 그냥 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심성이 그렇게 되먹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그때 2014년 6월 15일에 있었던 지방 총선거 이후 민주당도 정략적 목적으로 이 새끼들은 맨날 정략적 목적이에요. 쓰레기 새끼들. 정략적 목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근데 요 새끼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지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두고두고 울고먹죠. 아주 계속적으로 선전선동하죠. 나중에 2016년도에 윤석열, 한동훈, 양석조, 이원석 이런 것들이 계속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조사하고 자만재우기 고문 조사하고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정략적인 거죠. 정략적. 국민들은 세월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 없다라고 이미 그때 다 판정을 내린 건데 들추고 그냥 국민들이 이제 잊어먹죠. 또 이때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어서 그래서 표를 줬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은 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러면 또 악마 새끼들이 계속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뭐 했니 어쩌고 저쩌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까 또 국민들이 스르르르르 또 거기 귀 기울이는 좀 머저리들이 또 있는 거죠.
그 머저리 짓 하다가 또 누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면 또 정신 또 차리고. 근데 오래 못 가서 그래, 그게. 너무 대한민국은 사악한 놈들이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거짓 선동으로 세뇌시키는 짓을 한단 말이야.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5.18 세력, 다 이 민주당 세력, 이놈들은 늘 그런단 말이야. 이네들은 진정성이 없고 오로지 정략적 목적밖에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얘네들은 그냥 밤 눈 뜨고 눈 감고 잠잘 때 늘 숨만 쉬면 정략적 목적으로. 김대중이 그랬고, 김영삼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고, 윤석열이 그렇고, 문재인이 그렇고. 세월호 책임 통감한다. 대통령이니까 책임 통감하죠. 이것까지 내 책임 아니야. 윤석열 같으면 내 책임 아니라 그러죠. 159명 이태원에서 작년에 딱 죽었죠. 1년 전에. 그때 토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토요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토요일 할로윈 데이죠. 오늘이 한국에. 그래서 이태원으로 안 가고 젊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저기 홍대로 간다 그러죠. 윤석열 책임 안 지잖아요. 하나도 안 지죠. 인신공양설 등 날조는 참담하다. 참 인신공양설. 나는 누가 인신공양설을 했는지 몰라. 정말 이 세월호 났을 때 이 문재인, 윤석열 얘네 보세요. 이거 황제 라면 먹었다고 맨 떠들던 놈들. 근데 이놈들 딱 보니까는 거기 여의도에 뭐 동해 한정식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상 하나가 13만 8천 원짜리입니다. 2014년도에. 이거를 처먹더라. 여기 보면 막 회도 있어요. 회. 오뎅 먹지 말라고 막 그때 막 민주당하고 좌파들이 떠들었죠. 오뎅 먹는 사람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말이야. 근데 회는 물고기 아니야? 물에서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써있죠. 세월호 당일에 먹은 집 전통 한정식 동해 이러고 나오죠. 이렇게 먹는 얘들은 그래 놓고서 황제의 라면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개나발을 불었죠. 자, 여기 이제 얘는 뭡니까?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미용시술, 문재인은 맛집 투어했다.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날도 문재인은 저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날도 먹으러 다니고 그 세 번째도 가고 문재인이가 밥 처먹는 데 쓰는 돈이 1억 3,729만 원, 안철수 419만 원. 요거 안철수가 언제부터 이게 보수라고 지금 국민의힘당 와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전라도 그리고 민주당 출신들, 5.18 세력들, 광우병 시위 주동 세력들, 촛불 시위 주동 세력들, 이놈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에 속속 날마다 입당하고 있어요. 요 새끼들 내년도에 이제 공천 받아서 출마할 텐데 여러분들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박영선도 볼까요? 그때 얼마나 이것들이 이용해 먹었는지. 박영선이도 여기 보면은 무슨 뭐 4월 16일 뭐 4월 16일 날 뭘 세 번씩이나 아침 점심 저녁인가요? 12만원 3만원 21만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렇게 박영선도. 그리고 얘는 배지 보면 밝혀라 7시간 어긋날 이지. 박영선이가 세월호 밝혀라 7시간 떠든 거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양석조가 물려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괴롭혔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없어요. 그때 이거 보실까요? 이거에 자만재욱이 고문검사 이원석 밤 8시 40분에 이원석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그러니까 밤 8시 40분부터 아침 9시까지 밤 새도록 조사했다. 잠 안 재웠다. 이게 고문이 아니면 뭡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님 밤만 되면은 허리 통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괴롭다 그러는데 밤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 상당히 야비 마귀 새끼들이요. 마귀 새끼.
이원석이가 뭐 며칠 전에 국정농단 수사는 정당했다 그러는데, 야 이원석, 국정농단 죄가 뭔지 말해봐. 여러분, 법률책이나 헌법책이나 국정농단 죄목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죄목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다 났어요.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국가 반란 일으킨 거죠. 이원석, 윤석열, 한동훈, 이것들이 다 국가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보실까요? 경향신문,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는 양속조 검사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윤석열, 양속조, 한동훈이가 7시간 가지고 떠들었는데 하나도 죄가 없는 거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날조해가지고 수사를 한 거죠. 이놈들이요. 인신공양설 등 날조, 참담했다. 참 나쁜 놈들이죠. 지금 보면 누가 인신공양했겠습니까? 애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죽어줘서 고맙다. 문재인이가 인신공양한 거 아니에요? 고맙다. 그래서 쟤네들이 죽어가지고 문재인이가 당선됐으니까. 그리고 세월호 가지고 윤석열도 맨날 집회 참석하고 그랬죠. 이 세월호 선동은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원조, 이원석 이런 것들이 다 한패거리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억울하게 한 놈들. 이 세월호. 문재인 3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보궐선거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18년 2월 24일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보궐선거인데도 5년을 눌러앉았죠. 자, 이거 이거 법적으로 문재인이는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해. 이거 문재인이가 3월 10일 당선되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24일 임기 끝나는 거다. 보궐선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퇴진운동 벌이자라고 제가 조원진한테 앞에다 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다 이런 거 보궐선거다. 보궐선거는 자녀 임기만 치르는 거다. 근데 문재인이 어떻게 5년이 되냐? 헌법에 규정이 없다. 문재인 이거 물러나라, 퇴진운동 하자. 조원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씹어먹더라고. 씹어먹어. 아무것도 안 해. 이 조원진이는 뭘 해 하기는. 밥 처먹고 똥만 쌌지.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에 별빛쳤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뭐냐? 고맙다. 도대체 누가 지금 인신공양을 했습니까? 누구한테 좋았습니까? 문재인한테 좋았죠. 애들이 죽어서 누가 도움을 받았죠? 문재인이 도움을 받았죠. 인신공양은 누가 합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공양을 하죠. 이익을.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문재인이가 얻었고, 윤석열이 얻었고, 한동훈이 얻었고, 이원석이 얻었고, 양석조가 얻었죠. 누가 그러면은 인신공양을 하려고 했을까요? 누가 저 아이들이 죽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그게. 박원순도 보세요.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니들이 죽어서 고맙다. 니들이 죽어서 대한민국을 뭘 다시 세워. 2016년 12월 24일 박원순. 12월 24일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박원순이가 이러는데, 참 박원순이는 뭐 자살이든 타살이든 빨리 잘 갔습니다. 아이고 더럽나 킁킁거리고 말이야. 그 서울시청 시장실 뒤에 칸막이 밀실 만들어 가지고 붉은 등불 켜놓고 킁킁 대고 말이야. 야, 더러. 어쩌면 하나같이 윤석열이는 뭐 술 먹고 떡 먹고 하니까 박원순이랑 뭐 비까비까 하죠.
문재인 요거는 조금 있다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고였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거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확인됐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참 박근혜 대통령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정말 국가와 나라 생각하는 거는 책임감이 있냐 없냐죠. 문재인이가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명박이 책임감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책임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사고 이후 특조위 구성과 국가안전처 신설 등으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애썼다. 노력을 많이 했다. 애썼다. 국민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다. 반면 이 기간에는 온갖 의혹이 난무하면서, 자, 온갖 난무,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온갖 의혹, 난무하게 하는 거 다 누가 했나요? 사기 탄핵 저지르는 놈들이 세월호 때도 이렇게 했던 거죠. 온갖 의혹이 난무하면서 민주당, 문재인, 박원석, 박영선, 그 다음에 거기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등등등 박근혜 대통령님 끌어내리려고 국가가 망하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해 대는 문재인, 윤석열 다 그놈들이죠.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때 빨갱이들은 다 뛰쳐나왔었습니다. 길거리마다 그냥 노란 리본 걸어 다니고, 뭐 어디 담벼락에도 노란 리본 달고, 지하철역에도 전부 노란 리본 달아대고 미친놈들처럼 그렇게. 그 노란 리본 만드는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그 돈도 수월찮을 텐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누군가가 돈을 뿌렸죠. 그러니까 뒤에 지휘부가 있다는 거죠. 뒤에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를 뒤집어 엎자라는 그 난동 지휘부가 뒤에 있었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사회 일각에서는 핵 잠수함 충돌설, 미군이죠, 미군. 미군 핵 잠수함이 충돌해서 그렇다. 고의적 구조를 늦췄다. AIS 항적을 조작했다. 국정원이 연루됐다. 심지어 인신공양설까지 수많은 의혹을 쏟아냈고, 참 저놈들 다 잡아가지고 저기 신한 그 염저 노예로 보내야 되는데 때로는 일부 언론까지 이에 동조해 참담했다. 정말 참담. 아휴, 진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야 진짜 이 새끼들을 이거 하고 내가 그랬을 것 같아. 결국 특조위 활동을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문재인이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54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참 박근혜 대통령님 이 숫자 보세요. 547억 원 엄청난 돈이죠. 4년간 재조사를 했다.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한 150억 원, 140억 원 꼴이죠. 1년에 140억 원을 썼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1억 원, 12억 원 정도를 썼어. 한 달에 12억 원씩 예산을 썼어. 그리고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만 재확인했다. 아주 배 터지게 547억 원 처먹은 거죠, 이 새끼들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뭔가 터지면은, 애들이 죽으면은 이걸로 정치적 이용을 해볼까. 애들이 죽으면, 야, 국가 세금 타가지고 한번 헤쳐먹자. 누가 인신공양을 했을까요? 이익 본 놈들이 누굴까요? 이익 본 놈들이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애들이 죽어서 이익을 보니까 547억 원 벌었어요.
국민세금 빼쳐먹었습니다. 어떤 새끼가 인신공양했을까요? 돈 버는 새끼들이죠. 나의 행적을 둘러싸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이를 바로잡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아직도 이를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참 멍청한 새끼들이 있어요. 정말.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다. 독일 국민은 이성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거짓말이나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선동에 넘어가 큰 아픔을 겪었던 기억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각인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리고 이거 독일 얘기를 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한국 국민은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하는 추론이죠, 추론. 세상의 절반은 남자다라고까지만 말을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그럼 여기 독일 국민은 이성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선동에 안 넘어가고 나치 선동 때문에 경험을 한 것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겼다. 그럼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은 세월호 선동에 잘 넘어갔다. 그러면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선동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사기 탄핵 때 또 넘어갔죠.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선동에 자꾸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글을 볼 때 그런 추론 기법을 자주 사용한단 말이에요. 독일 국민은 이렇다. 그러면 한국 국민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독일 국민은 그렇다. 그렇다고 뭐 한국 국민들을 우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청한 거 같은데 어떨 때 또 이렇게 진실을 보고 진정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획가닥 제정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항상 보면 문제도 많고 시끌벅적하고 막 민주당이 선동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항상 그래도 이게 어떻게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좀 살아나는 기운이 있는 게 그래도 뭔가가 국민들이 어떨 때 딱 하고 진실을 마주치면은 확 도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게 이제 한번 발휘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기 탄핵 당했다. 이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아는 날이 딱 올 거예요. 어느 날 번개 맞은 듯이. 그러면 대한민국 확 뒤집어지고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상시는 진짜 멍청해요. 멍청해 보여. 맨날 선동당하고 욕먹어도 싸.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획가닥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또 이게 제대로 한단 말이야.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답답한 매력. 그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은 걸.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재난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해 사회를 갈라놓고 혼란에 빠뜨리며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기 어려울 것 같다. 다 이놈들이죠, 이놈들. 세월호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놈들 여기. 윤석열, 양석조, 한동훈, 이원석. 문재인 보세요. 이거 맨날 뭐 세월호 조사한다고 4년째 세월호 진상 규명을 안 하잖아. 맨날 입만 벌리면 진실이 어떠고 저떠고. 이 새끼는 그냥 생긴 게 꼬라지가 참 보기 싫어. 얘는 이렇게 가려야 돼. 얘는. 진짜 얼굴 이제 그래. 박원순은 뭐 업보죠, 업보. 자, 문재인도 이제 업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단 말이야. 맨날 세월호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기 어렵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걸 악용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악용하고 혼란시키고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들이 있던 거 잊지 말자. 누굽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양석조, 이원석, 한동훈 잊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때 윤석열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예?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잖아. 그렇게 만나고 미소를 지어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속까지 윤석열의 죄를 잊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가 세월호를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윤석열, 한동훈을 잊기 어려울 것 같다. 안 잊겠다라고 하잖아요. 안 잊겠다. 이놈들 안 잊겠다. 문재인은 당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 잊는다. 아닙니다. 잊기 어렵다.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재난이야. 국민이 상처를 입었어. 큰 상처를. 국민이 가슴이 굉장히 아팠던 거야. 국민이 아픈 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문재인처럼, 한동훈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한 놈들 못 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기억하십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님이 추도사를 그저께 10월 26일 날 추도사 현충원에서 하신 거, 그 추도사를 가지고 또 이 우공당하고 그 윤창중을 지지하는 그쪽 놈들은 그것도 유영아가 써줬다고 그러는데 그 병신들입니다. 그거 좌파들도 큰 문제인데 그거 조빠들하고 그 창빠들 걔네들도 참 문제입니다. 그것들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 그따위로 생겨 처먹었는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기네 편 안 들어준다고 상체기를 내고 핥혀대는데 아주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것들요. 유영아가 이번에 윤석열이가 현충원에 가서 유영아 공천을 주고 받았다는 둥. 야,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려는 사람이지 누구 한 사람 국회의원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런 쪼존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야. 꼭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수준이 아주 낮아요. 윤창중 씨 그러면 벌 받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눈 보면 말이야, 그 선글라스 꼈는데 당신 눈동자 가리려고 선글라스 쓰는 거지. 험악한 인상 가리려고 그 선글라스로 캄프라치 하는 거지, 그거. 응? 당신 눈이 말이야, 그거 변했어.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사람 그렇게 살지 마로. 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못 살게 굴어? 회고록 읽어봐 줘. 제대로. 언제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해. 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시잖아. 국민에게, 늘 국민이잖아.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재난. 늘 국민이잖아, 국민. 응? 국민이 가슴에 상처를 남기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도 사과하셨잖아. 국민들이 큰 상처를 갖게 되고 아픔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런 재난을 맞게 해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그게 세월호를 가라앉힌 게 아니잖아,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그거 가지고는 또 말하네. 방송에 좀 떠들어. 박근혜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하다. 즉 세월호 침몰시킨 장본인이라고 고백했다. 왜 그렇게 제목 좀 달지 그래. 똑같잖아. 탄핵에 대해서 사과했다.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했다.
똑같은데 왜 2번은 말 안 하나? 좀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세월호 침몰의 범인이 밝혀졌다. 박근혜가 밝혔다. 본인이 침몰시켰다고. 그래서 사과했다. 그러고 또 떠들어봐, 한번. 왜 그거는 안 해? 그러지 마.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선하게 살아, 선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를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뭐 맡겨놓은 거 있어?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윤창중 너한테 뭐 갚아야 되는 빚이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그래 너? 그리고 조은진 빨고 말이야. 조은진이가 뭘 했는데? 조은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봐. 조은진이가 뭘 했는데? 조은진이가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최소원 씨에 대한 특검법 그거 찬성하는 법안에 찬성표 던진 게 조은진이야. 뭘 알고나 떠들어.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잠깐만. 우리 홍정민님 후원해 주시 끊임없이 늘 뜨겁게 항상 이렇게 큰 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민님은 정말 오랜 세월 제가 방송하고 난 이후부터 저에게 꾸준하게 늘 한결같은 큰 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민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